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버워크의 이호준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RP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일단 이제 기업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업 환경은 지금 엄청나게 바쁘게 변하고 있어요.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피티션은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 경쟁도 해야 되고, 퀄리티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 수와 서비스는 점점 숫자는 많아지고, 거기다가 막 이제 글로벌 세일즈까지 하라 그러고, 진짜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니즈와 니즈는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데 시대적 환경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점점 뭐 직접 느껴 보시겠지만은 이제 사람들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하기도 어려운데 또 정부에서는 52시간만 일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 이제 인건비까지 계속 늘고 있지. 그리고 또 요즘 또 문화가 MZ 세대라고 이제 하는데 저희 X 세대 때는 사장님이 주말에 나와서 일해라 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뭐 일을 했는데 요즘 MZ 세대는 주말에 나와서 일하라 하면은 집에 가서 이제 사직서 쓰고 있고 뭐 이러던 문화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시대적 환경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거를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접하는 이제 요즘 세대 이제 MZ 세대 소피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지난 주말에 나와서 일해라 했더니 지금 굉장히 막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기 책상 위에 이제 종이들이 있는데 그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직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피 안이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야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적인 일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데 이걸 대신해주는 로봇이 없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행히도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같은 회사에서 그런 잡일을 해주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잡일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미스하는 이제 X 세대식 언어고. MZ 세대 이제 소피아는 여기서 이제 핵노잼 재미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로봇한테 맡기면서 이제 업무 환경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릴렉스하게 회사를 잘 다녔다라고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대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RPA를 도입한 업체들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RPA가 뭐 진짜로 저렇게 이제 그 로봇 같이 생긴 로봇이 나와서 일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그 보시면은 그 AA에서 만든 굉장히 정리전동이 되는 저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RPA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RPA를 이제 도입을 할 때 성공 요인이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 소프트웨어, 이 언어를 잘 배워야지 이거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소프트웨어 그 RPA 프로그래밍하고 코딩하는 거는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된 뭐 신입 직원한테 배워보라 그랬더니 2개월 만에 배워버려고 자기가 막 하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RPA가 성공적으로 돌아가려 그러면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은 이 RPA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쓰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좀 아직까지 이제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환경과 중소기업 환경이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기업들은 일단 돈이 많죠. 돈이 많다 보니까 RPA를 도입해도 실패의 경우가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될 때까지 합니다. 계속 이제 돈을 들여가면서 성공할 때까지 계속 이제 밀어붙이니까 이제 되는 것도 이제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기업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비즈니스 유닛이 있죠. 현업 비즈니스 유닛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가 보통 대기업들은 이제 그 IT 자회사 라든지 적어도 IT 부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대표님이 야 이제 RPA 도입해라고 이제 오면은 그게 이제 그 처음에 이거를 누가 RPA를 도입해야 될까 서로 이제 악유하다가 그걸 갖다 이제 현업 비즈니스 쪽에 이제 처음에 이제 해보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현업 비즈니스 유닛에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연봉 막 2억씩 되고 이런 비싼 분들이 앉아서 코딩하고 이런 게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IT 부서나 이제 IT 자회사한테 그걸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 이제 IT 자회사나 이제 부서에 계신 그 대기업 쪽에 있는 분들은 솔직히 굉장히 뭐 또 연봉도 많이 받으시고 뭐 좋은 대학도 나오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분들은 거의 뭐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전문가들이에요. 달인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 그 IT 부서에 있는 이런 분들이 무슨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인지 많이 알 수 있는, 뭐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대기업 자회사에 그 IT 자회사에 계신 분들은 거의 컨설턴트들이고, 이런 그 코딩하는 건 다 외주 하청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그 아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컨설턴트로서 이제 뭐 업무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뭐 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요. 특히 또 이제 그 대기업의 IT 자회사 같은 경우는 그 오너 회장님이 아드님이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권한이 이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RPA를 도입했을 때 환경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이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한다고 이제 똑같이 따라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요. 일단은 중견 기업들은 대기업만큼 그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실패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못해, 이런 분위기라서 실패와 성공이 많아서 한 번 할 때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슷한 거는 이제 대기업도 똑같이 이제 현업 비즈니스 유닛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은 이제 IT 부서가 있고 IT 자회사가 있는 대신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서나 뭐 자회사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이제 IT 담당 최부장님 정도가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이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이 이제 그 IPA 도입해,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령이 내려오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현업 비즈니스 유닛에 넘기려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현업 비즈니스 유닛은 저희 바빠요, 저희 지금 영업합의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런 것까지 해, 저희 못해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이 이제 마지못해서, 그러면 뭐 IT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그나마 우리 회사에 최부장밖에 더 있어, 그러면서 이제 최부장이 해봐 하면서 이제 하면은 이 IPA 프로젝트가 이제 최부장님한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최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IT 자회사의 이제 컨설턴트와 틀리게 이분은 뭐 보통 이제 그 중소기업에서 이제 컴퓨터 돌리다가 뻑이 나가가지고 잘 안 되면은 이제 전화하면은 최부장님이 와가지고 이거 컴퓨터 다시 한번 껐다 켜봐야 하시는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전화기 고장 나면 좀 고쳐주시고, 인터넷 고장 나면은 좀 다시 봐주고, 이런 분이라서 이런 분들이 솔직히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업무 프로세스를 모르는데 이분들 보고 업무 프로세스를 뭐 만들어서 바꿔봐 하면은 그건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중소기업의 이제 최부장님 같은 분들은 솔직히 그 레벨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부서지, 자기가 모를 몸소 막 해가지고 결정 권한을 가지고 뭐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바꿔봐 저렇게 바꿔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최부장님이 그 RPA 프로젝트를 이제 받아요. 그러면은 최부장님은 이제 현업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업무 프로세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하면은 현업에서는 야, 이거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거 해줘, 내가 대충 얘기할 테니 최부장이 대충 적어가지고 좀 잘 해봐. 그러면은 최부장님이 이제 업무 프로세스도 모르는데 대충 적은 걸 가지고 저희 같은 이제 사이버 워커 회사에 와가지고 이런 프로세스를 했는데 해주세요 하면은 저희는 뭐 잘 만듭니다. 저희가 잘 만든다는 걸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잘 만들어서 드리면은, 근데 애초서부터 이 업무 프로세스 그 지시를 내려주신 게 잘못 내려주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최부장님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최부장님한테 또 이거 맞나요? 물어보면 최부장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최부장님도 현업 가서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현업도 바빠 죽겠는데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서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시나리오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경험상 중소기업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 구축을 하면은 10개 중에 한 6개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RPA를 도입했을 때 효과도 안 나오고 생각보다 이제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경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대기업 따라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중소기업만의 이제 그 도입 방법을 이제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현업이 있으면 현업이 적극적으로 인볼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들이 비즈니스 유닛에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진짜 그 RPA 프로젝트 범소 나와가지고 이제 배우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최 부장님도 같이 나와서 같이 배우셔야 되고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저희 사이버 워커는 이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전부 다 이제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을 이제 마치고 나시면은 한 두 달 안에 웬만한 심플하고 뭐 그런 시나리오는 직접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의 스탠다드가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RPA 구축이 현업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시나리오 발굴을 하고 현업에 계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결정하고 개선을 하고 바꾸고 그런 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코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업무 프로세스라는 게 회사가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하다 보면 계속 업무 프로세스들이 바꾸거든요. 그게 바뀔 때마다 맨날 최 부장님 부르거나 외주업, 저희 같은 이제 사이버워커 외주업체 불러서 바꿔주세요 하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변경은 자체적으로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와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그 좋아하는 이제 최 부장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IT 부서에서는 이제 어려운 시나리오 같은 거는 온사이트에서 바로바로 이제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이 물어봐서 온사이트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RPA를 이제 사시면 라이센스 관리라든지 RPA가 돌아가는 서버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유지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가다가 이제 사내 RPA 교육, 왜냐하면 신입도 또 들어오고 또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RPA 그거 코딩 어떻게 하더라 뭐 이런 질문하시면 또 가서 이제 교육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같은 거라든지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꼭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들 같은 거 이제 관리해 주고 그런 업무들은 이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 부장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RPA 공급 업체들은 이제 교육 빼고는 또 이제 뭐를 이제 해드리냐 하면은 이제 계속 이제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했고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아이디어 제안과 이제 성공 사례들을 계속 이제 말씀 또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RPA를 구축하다 보면 굉장히 고난이도 이제 그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직접 또 이제 저희가 직접 코딩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시나리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또 공급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난이도 트러블 슈팅, IT 부서의 최 부장님이 해결 못하는 문제는 또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오토메이션 애니웨이에서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업데이트 같은 거 교육도 계속 시켜드리고 또 소프트웨어 버전업도 이제 계속 이제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선스 공급해드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은 이제 돌아가야지 성공적인 RPA 도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중소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지금 RPA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다 하고 지금 뭐 결사적으로 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중소기업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A라는 거는 그냥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나중에 하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장기적으로 회사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물류라든지 뭐 GA라든지 이런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은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요소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이제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거를 도입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ERP라든지 이런 거를 도입하셨을 때는 그거는 그냥 소프트웨어 도입이에요. 그래서 특히 사람의 조직의 인력 조직의 변화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RPA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워커입니다. 디지털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하는 사람 들어오기 때문에, 인력 조직과 문화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RPA라는 게 이제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이제 싸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데, 이제 비용도 줄이고 이제 업무 시간들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대거로 외국인, 가격이 싼 외국인 노동자를 들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들인다 그러면은 일단 기존에 있는 조직들은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일자리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반발심이 또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조직에 이제 끼어 넣으려 그러면은 현업에 계신 분들이 그 수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수용을 안 해주면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사용을 이제 하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외국어도 좀 배워서 이제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RPA 도입도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워커들이 들어오는데 현업들이 이것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 걱정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현업들이 이 디지털 워커들이 기존에 있는 워크플로우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그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개선해주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되고, 현업들이 또 이제 그 디지털 워커들한테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코딩을 좀 배워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오거나이제이션을 설계하면서 이제 RPA가 도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또 마지막으로 진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이 RPA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거 안 하면 장기적으로 회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했더니 안 된다 해서 그만두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연습입니다. 연습을 계속 하면서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완벽하게 돌아가듯이, RPA를 도입하면은 처음에 이제 잘 안 돌아가고 삐거덕거리면은 그게 왜 삐거덕거리고 안 돌아가는지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를 개선해서 또 다시 시도를 하시고, 또 안 되면 또 시도를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이걸 완벽하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도입이 되게 만들어야지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